이틀 전에 거의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총기의 반출 문제에 대해서 짚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틀 뒤에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파출소장까지 현장에 근무하다가 사건을 조사하러 간 이 파출소장까지도 결국 숨졌습니다. 자, 지금 나연수 기자, 경찰청이 뭔가 지금 긴급 훈령을 발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렵 기간이 기존에 11월 20일에서 내일까지였는데 지금 이런 사건이 잇따라 발생을 했거든요. 관련해서 이제 긴급하게 방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총기 소지자의 결격 사유를 그 기준에다가 폭력 성향의 범죄 경력,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강화를 하겠다. 기존에 비슷한 전과 또는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전과를 가지고 있다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그렇게 강화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좀 더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거는 법적인 좀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그 피의자가 총기를 남양파출소에서 출고를 했는데 이 피의자의 실제 주소지가 어딘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여기는 안 산다고 했어요. 서울인가 수원 산다고 주민들이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그 개인이 수렵 총기를 입고할 수 있는 경찰 관서가 전국 경찰 관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기 소지자의 주소지가 있는 경찰 관서 또는 수렵장을 관할하고 있는 경찰 관서로 제한을 하도록 지금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총기를 보관하는 수를 줄여서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총기 소지자의 주소지에서만, 그 반경 안에서만 총기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조금 더 꾸준하게 추적을 하고 좀 지켜볼 수가 있겠죠. 좀 관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총기 입출고 허용 시간도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 중심으로 이렇게 아침 일찍 8시 25분에 좀 어떤 상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무작정 총기를 찾아갈 수는 없도록 지금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모든 총기 소지자의 허가 갱신 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법으로 지금 제도를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박상윤 변호사님. 그제 세종시 편의점 총기 사건 있었을 때 진작 내렸으면 오늘 같은 사건은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 세종 사건 일어났을 때 수렵 못하도록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총기, 특히 엽총 같은 경우에 반출 못하도록 행정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이것도 좀 심도 있는 대책은 아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파출소에서 총기를 내주는데, 파출소에서 총기를 내줄 때 총기를 내주는 사람이 이 조회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파출소에는 그런 게 잘 없습니다. 그리고 8시나 6시는 이게 가장 취약한 시간이거든요. 112 신고 많이 들어오고 또 교대 근무 시간 준비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항상 대책을 마련할 때는 너무 섣불리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좀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소지어가요. 총포사 가면은 다 해줍니다. 이 총포사에 대한 관리 감독 경찰청이 해야 되는데 이 경찰청에서는 총포 관리계인가요? 직원 몇 명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가면 어떻게 되냐? 경찰서 가면 한 명이에요. 한 명인데 이 한 명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서로 기피 부서예요. 세상에 16만 정을 경찰이 어떻게 이게 관리합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파출소입니다. 이 파출소에 인력을 많이 보강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파출소 인력이 빼가가지고 뭐 경찰서의 기획부서나 무슨 팀, 전담팀 만든다고 하니까 파출소 직원들이 어려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총기 사건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2명 가지고 범인을 제압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역부족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는 총을 들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인질 협상 같은 이런 걸 해봤던 위기 관리 팀, 그리고 제압을 할 수 있는 특공대 이런 사람들과 이제 같이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적어도 올 때까지는 기다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대화를 하더라도 직접 맞닥뜨린 대면적인 상태에서 대화보다는 전화기를 통해서 대화를 하든지 또는 이제 문 같은 걸 사이에 두고 대화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는 좀 취했어야 했었는데 굉장히 사실 이 파출소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 일에 대한 그런 어떤 자부심 이런 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의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공명심이 상당히 컸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적어도 파출소장이면 이 마을에 이 집에 어느 분이 산다는 정도는 알 겁니다. 80대 노인이 산다는 걸 알고 80대 노인이 살던 집에 총소리가 났다고 하니 글쎄요. 이렇게 뭐 크게 어떤 위기 관리 생각을 했는지 작은 아버지 70대 뭐 이 정도의 신고를 받고 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마을을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좀 스스로 이걸 좀 제압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나요? 의협심이 상당히 강한 건데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저 이강석 파출소장 같이 저렇게 현장에 가가지고 저런 사람들 없죠? 없습니다. 저 진짜 제가 볼 때는 저런 파출소장 귀감이 될 만합니다. 물론 이 보호장구가 제대로 안 갖춰진 거에 대해서는 참 서글픈 현실이지만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기회에 좀 파출소장의 임기도 충분히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파출소장을 2년이나 1년 만에 확 바뀌게 되면은 그 파출소장이 그 지역에 주민들의 성향을 잘 모릅니다. 직원들도 파출소 직원들도 한 1년 반, 2년 내에 바뀌게 되면 순환보직에 바뀌게 되면은 파출소 직원들이 그 지역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성향은 어떤지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출소장과 파출소 직원들이 그 지역 주민 특히 이런 저 남양명 같이 소규모 이런 데는 좀 임기를 충분히 보장해주고 주민들과 좀 자주 접촉하도록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줘야 예를 들면 이 총을 갖다가 예를 들면은 소지어가 반출하려고 했을 때 의심을 하고 좀 확인하고 이러한 눈썰미 있는 경찰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파출소장이나 파출소 직원들의 보직 임기를 막 1년 6개월, 2년 한 번씩 바꿔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이제 엽총이 이제 아침에 이제 나갔다고 했는데요. 과연 엽총이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아닌 곳에 보관을 맡겨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이 엽총을 언제 파출소에 맡겨놨는지 하고 이전에 이번이 엽총을 찾아간 처음인지 아니면 며칠 전에도 계속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그동안 찾아갔었는지 뭐 이걸 갖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며느리를 통해가지고 그동안 실제 이 엽총을 가지고 와서 협박을 했던 그런 과거에 이제 경험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좀 조사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협박도 전에 했었는지도 총으로 협박을 한 적이 있었는지도. 그리고 만약에 이거 여러 번 찾아간 적이 있었다면 좀 더 이제 주의 깊게 좀 경계를 했을 그런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기를 가지고 갈 정도로 갈등이 깊었던 상황이라면 이전에도 충분히 어떤 신체적인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관련해서 혹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적은 없었는지 또 경찰이 이런 주민들의 상태를 혹시나 확인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경찰이 이번에 경찰 총기 관련 긴급 풀령을 내렸습니다. 일단 면허 소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했고요. 또 전과자, 동종 전과자가 있거나 폭력 성향이 강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면 일단 총기 소지 허가를 주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기 안전관리 강화를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이틀 전에라도 이런 조치가 좀 취해졌다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총기 이 수렵도 기간에 따라서 총을 반출할 수 있는데 불과 하루 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라고요? 네. 나유수 기자, 그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경찰청 총포 화약계가 허가하는 수렵 기간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월 28일, 그러니까 내일까지였습니다. 단 하루를 남겨놓고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 그냥 발생한 것도 아니고 바로 며칠 전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됐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 부랴부랴 총기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약간 뒤늦은 대책이 아닌가 싶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일단 간단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총기 소지자의 결격 사유 기준에 폭력 성향의 범죄 경력이 있는지를 추가를 해서 보다 강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행이라든지 비슷한 폭력 성향의 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총기 소지를 허가해 줄 때 좀 더 고려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좀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저희 취재기자와 연결이 돼 있죠?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총기 관리 강화 대책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경찰청입니다. 네, 경찰이 오늘 긴급하게 내놓은 대책,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잇따르는 총기 사고에 경찰이 총기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긴급 발표했습니다.
먼저 경찰은 현행 총기 소지 허가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서 범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법에 규정된 총기 소지자 결격 기준에 폭력 성향 범죄 경력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또 기존 총기 소지자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는 경찰서를 현재 전국에 있는 경찰서에서 총기 소지자의 주소지 경찰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서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출고 허용 시간도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단축하는 방안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모든 총기 소지자의 허가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개인 소지 총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수렵 기간이 끝나면 개인의 총기 소지를 출고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내놓은 총기 관련 대책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은 현행 총기 소지 허가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관련 법에 규정된 총기 소지자의 결격 기준에 폭력 성향 범죄 경력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또 기존 총기 소지자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는 경찰서를 현재 전국에 있는 경찰서에서 총기 소지자의 주소지 경찰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서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출고 허용 시간도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단축하는 방안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모든 총기 소지자의 허가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고요. 또 개인 소지 총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수렵 기간이 끝나면 개인 소지 총기의 출고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우철희 기자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떤지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늦었지만 만시지탄입니다만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간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실제적으로 이게 소지 기간 줄인다는 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이런 범인이 또 생겨났어요. 지금까지는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도 화난 상태에서 한 2시간 안에 다 벌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니, 소지 허가 결격 사유 강화한다는 거 좋습니다. 근데 지금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소지 허가 받은 사람이 허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관리하고 확인,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실탄이 없는 총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사냥 목적으로 내가 총을 반출하겠다라고 그러면 실탄을 전부 다 회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설사 그 집에 실탄이 갖고 있더라도 다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총을 갖고 가되 그 수렵 지역에서 그 수렵은 누가 해야 됩니까? 경찰도 관리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그 산림이면 산림 관계자도 하거든요. 거기에서 실탄을 지급해 주도록 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 따로 실탄 따로 그렇죠. 관리를 해야 된다. 예, 지금 일선에서 얘기가 총은 얼마든지 개조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실탄만 좀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법의 사각지대가 실탄이라는 겁니다. 500발 이내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도 허가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파출소에 총기 반출해 줄 때 인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확인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죄 경력 조회라든가 지금 폭력 성향 조회 이것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112 신고 어떻게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현장 시스템 다 확인한 다음에 이게 반출을 해주도록 이걸 해줘야지 그냥 소지허가 결격 사유 5년에서 3년 강화 이거는 임기응변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부분 그러면 내가 이제 실탄과 총을 따로따로 관리한다면 총은 이제 받았어요. 총은 이제 내가 남양주에 살면 남양주에서 받았겠죠. 남양읍에서 지금 그렇죠. 발생한. 예. 그런데 이제 사냥은 어디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사냥은 다른 공주에서 한다. 예. 그러면 실탄은 공주에 가서 받으라는 겁니까?
그렇죠. 공주에서 하는데 원래 사냥은 자기 혼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냥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 사냥 지역은 입산 금지, 입산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역이 예, 따로 있죠. 사냥터가. 그렇죠. 그래서 사냥을 할 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냥을 할 때는 개인으로 하지 않게 하고 여러 사람들이 협회 안전관리자 또 해야 되고 저는 또 이 경우에 총포 화약류 단속 협회가 있습니다. 경찰청 산하에 여기서도 좀 제대로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모의 총포 관리라든가 뭐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요. 그리고 그 수렵 지역에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 감독을 지켜보고. 그리고 사냥이 끝난 다음에는 전부 다 실탄을 다 회수하고 그 자리에서 총을 다 회수해야 됩니다. 스케이트 그러니까 타려면 스케이트장에서 타고 그렇죠. 가까운데. 뭐 저 스키 타려면 스키장 가서 타듯이 사냥하려면 사냥터에 가서 하고 그렇죠. 실탄은 총은 뭐 저기 뭐 자유롭게 반출을 한다 하더라도 실탄은 적어도 스케이트장, 스키장 가서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예. 저기 뭐 허가 받고 받고. 직접 받아서 그때 가서 하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용하기를 좀 불편하게 이제 만드는 건데 총을 갖다 일단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거하고 실탄을 가지러 가는 그 이제 뭐 시간이 또 차이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총을 만약에 이제 가지는 게 실제로 자기가 처음에 어디로 간다고 목적으로 했던 수렵 지역 그 가까이에 만약에 있는다면은 딱 거기에 가서 이제 거기에만 목적을 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그게 이제 방법의 이제 하나일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이건 잘못 사용하는 이제 사람이 이제 문제인데 이 사람들의 뭐 또 범행 동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전에 쉽지 않거든요. 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그걸 그만큼 총기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요건 자체를 엄격하게 하고 좀 불편하게 함으로써 이게 자기가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때 순간적으로 바로 근처에 있는 총을 바로 이용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그만큼 시간을 갖다 지연해주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렵 시간이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총을 예를 들면은 아침 8시나 6시에 반출하면 그 지역에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총은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 수렵 지역에 누가 관리 책임자인지 맞는지 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좀 그게 조금 저도 뭐 말씀드리면 이거 대안이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면 총 관리하기도 힘든데 그 실탄 그거 하나하나를 공장에서 유통돼서 중간 상인들 거치고 이런 과정을 중간에 빼돌리고 그런 걸 어떻게 다 관리를 합니까? 그거를 사냥터에서만 쓰라? 근데 또 그 스케이트장에서만 타라? 그게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총기에 이제 위험한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이 총은 사람을 조금만 다른 목적으로 하면 사람을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보다는 이게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총, 엽총이 이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살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당연히 그에 대한 규제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총기 규제 국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나연수 기자, 지금 이 소식 듣고 놀라신 분들 다시 시청자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서 발생한 소식, 저 밖에 PD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자막을 통해서 이 사건의 개요를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연수 기자, 오늘 아침 신고가 들어왔던 시각이 8시였다고요? 8시 반? 9시 30분쯤 9시 30분.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보다 1시간 앞서서 아침 8시 25분쯤에 이 남양 화성시 남양 파출소에서 총기 출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피의자인 75살 전모 씨가 자기 소유의 총기를 출고를 해간 것이고요. 직후에 형의 집을 방문을 해서 형과 또 형수를 총으로 쏜 사건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신고를 받고 남양파출소 소장이 순경과 함께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요. 역시 파출소장에게도 총격을 해서 파출소장 역시 사망을 한 상태고요. 자막과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며느리인데요. 당시 신고 내용은 작은 아버지가 있다. 2층에 있다, 엽총으로 쐈다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1층이었고 며느리는 아마 2층으로 대피를 해서 이 신고를 한 것 같고요. 이후에 좀 신변의 안전의 위협을 느껴서 2층에서 뛰어내려서 지금은 허리를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층에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2층으로 달아났다가 결국 이제 달아날 곳이 없으니까 뛰어내린 급박한 상황이었고요. 네, 범인은 숨진 노부부의 동생인데 평소에 좀 돈 달라고 협박을 자주 해왔다고요? 네, 술을 마시고 집에 찾아와서 돈을 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었고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총기를 가지고 와서 협박을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보면 굉장히 피해자들이 고령입니다.
사건입니다. 이 형 되시는 분이 86살, 네. 그리고 이제 형수 되시는 분이 84살이고요. 이 피해자도 75살의 고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파출소장까지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형과 형수가 먼저 총에 맞아서 죽고, 그리고 범인은 파출소장이 올 때까지 있다가 파출소장마저도 숨지게 하고 스스로 자살을 한 그런 상황이었죠. 일단은 며느리한테서 신고가 엽총으로 쐈다라는 내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사건이 발생하고 이후에 찾아온 파출소장까지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출소장까지 숨지게 한 과정은 상당히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상황인데 현재까지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 그 파출소장은 순경과 함께 이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그 1차 발포가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할 때 1차로 위협적으로 발사를 했고요. 예. 하지만 이 소장이 한 발 물러났다가 현관문을 살짝 열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자 두 번째 발포가 있었고 곧바로 총격에 두 번째 맞아서 총격에 숨졌습니다. 네. 네, 자 그제 세종시 편의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이틀 만에 또 총기 사건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렵 기간이 내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총기 출고가 가능했던 것인데요. 하루를 앞두고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을 했고 경찰청이 총기 안전관리 강화를 긴급 지시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결격 사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폭력 성향의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걸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도 마련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 피의자가 본인의 집 주소지가 아니라 형 집이 있는 남양파출소에서 총기를 출고를 했는데요. 이렇게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총기 출고가 가능했던 것을 주소지가 있는 관내 또는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입출고 시간도 실제 수렵 시간에 맞춰서만 이루어지도록 하겠고 또 허가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방안들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아니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안 됐다는 것인가. 폭력 성향의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도 총기 소지를 허용을 해줬다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에는 도대체 관리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언론에서 좀 주목을 해서 취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상영 변호사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총과 실탄과의 어떤 분리 관리. 네. 그래서 화가 난 김에 지금 이게 다 분노 조절 장애거든요. 이런 분노한 사람이 총을 갖고 있을 때 바로 총을 난사하거나 발사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참 어렵게 사냥을 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하겠지만 사냥하는 과정을 여러 좀 그 단계를 거치게 한다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번 사건에서 지난번 사건과 좀 다른 이번 사건에서 주목이 되는 거는 경찰관이 숨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관 숨지는 과정에서 나윤수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대화를 시도하려 했다는 겁니다. 한 발 쐈습니다. 파출소장 현장에 갔을 때 이미 파출소장을 향해서 한 발을 쐈는데 네. 보통 경찰관 같았으면 그냥 달아났거나 그랬겠죠. 근데 이분은 대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상대가 70대 노인이기 때문에 왜 대화를 시도했을까요? 자살하지 말고 그냥 투항을 하라거나 또는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파출소장이 현장에 직접 가고 그리고 또 범인과 거의 맞닥뜨리는 그러한 위치까지 간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 직접 본인이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 파출소장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총을 한 방 맞았으면은 거기에서 또 총기를 들어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만 하더라도 정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뭐 흥분 상태를 갖다 좀 안정시키고 상황을 빨리 이제 파악하려는 그런 어떤 책임감에서 이제 그런 행동을 지도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총기 관리 부실 문제입니다. 그제에 이어서 또다시 총기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는데 나윤수 기자 조금 전에 지목한 대로 폭력 성향의 범죄 경력자가 총기를 소지할 수 있었다는 게 더 놀랍거든요, 지금까지요.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폭력 성향이 있냐 없냐 어떻게 파악하냐 이거죠. 범죄 경력을 그렇죠. 한번 조회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범죄 경력 조회가 실은 네. 파출소에서 임의로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범죄 경력 조회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112 신고사항에 얼마나 이게 돼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현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한 인력이
파출소에 제대로 보충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 뉴스 특보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남양동 단독주택에서 엽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망 4명, 이 중에는 경찰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범인은 75살 전모 씨로 확인이 됐습니다. 동생이 형과 형수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 과정에서 출동한 파출소장까지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형은 86살 전모 씨, 형수는 84살 백모 씨, 두 부부 모두 노인이었습니다. 자, 저희들이 한 3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 계속 지난번 사건 때 그리고 오늘 사건 때 계속 짚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오늘 경찰이 긴급하게 총기 관리 훈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진작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총기로부터 안전국가다 이걸 매번 하거든요. 근데 예. 법 따로 현실 따로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소지 허가를 받지 않는 밀거래되는 총이 있습니다.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법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총은 테러와 관련이 있다, 범죄 조직과 관련이 있다, 심각하게 문제를 느끼고 경찰뿐만이 아니라 행안부, 국정원 같이 유관기관 협동으로 해가지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현행 규정상으로도 경찰도 지금 그 권총을 가지고 현장에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매 사안마다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공포탄 쏘고 그 다음에 실탄을 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실은 경찰관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방탄복이 예. 엽총으로 지금 쐈다 이런 신고가 접했는데 경찰관에게 출동된 경찰관에게 방탄복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게 이거는 경찰 수뇌부에서 심각히 자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검복도 역시 문제입니다.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경찰청 수뇌부가 귀를 기울이고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감은 범인이 경찰관을 보고 1차 총격을 가한 이후에도 바로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쩌면은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서 총으로 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범인은 이미 총을 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본인이 총을 갖고 있었다면 쏴도 정당방위고 당연히 그거는 어찌 보면 경찰관의 직무에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대화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자살을 막기 위해서 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안타까운 경찰관의 목숨마저 잃기만 이 총기 난사 사건이었습니다. 네, 범행 동기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지간, 형제지간에 난 사건인데요. 동생이 좀 돈을 달라고 평소에 술을 마시고 자주 협박을 해왔다고 하는데 이런 분노조절 장애가 불러일으킨 사고라고 생각되시죠? 75살 노인이 네. 86살, 예, 그리고 84살. 11살 차이 나는 예, 형을 11살 차이 나는 형과 형수를 살해했습니다. 이런 노인인 경우에도 얼마든지 분노로 인해서 표출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좀 형제 간에 좀 화목하게 좀 하고 이런 징후가 벌어질 때는 반드시 좀 경찰서에 신고하고 예. 이 조치해야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76 노인이 경찰관까지 숨지게 하고 며느리가 달아나고 형과 형수를 한순간에 살해할 수 있었던 거는 총기 때문입니다. 지난 이틀 전의 사고 그리고 오늘 사고 다시는 재발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통해서 사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박상용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